1700년대 18세기 편년체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는 모든 세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은 영정조 시대, 그러니까 영조 정조 시대인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특히 이제 대동법, 균형법 같은 어떻게 보면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국가를 수명을 연장한 아주 그 획기적인 법 체계가 정착한 때이기도 하고, 중국 같으면 이제 강건성세라고 해가지고 아마 중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고 가장 영토를 확장했던 청나라 강건성세가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도 유명하죠. 그 원래 16세기 이제 뭡니까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데카르트의 그런 그 근대 철학, 그다음에 뉴턴의 이제 근대 과학 이런 것이 후진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17세기는 이제 과학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18세기는 이제 산업혁명으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뉴턴의 과학은 이제 산업혁명까지 이루고, 그다음에 데카르트의 이제 그 근대 철학은 루소 같은 이제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루소의 계몽주의 같은 것은 이제 결국은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전쟁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700년대 18세기는 동서양을 막느라고 또는 한국과 중국을 막느라고 굉장히 중요한 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특히 이제 1700년대 18세기에 그야말로 청나라가 가장 번성기를 누렸죠. 그러니까 누르하찌가 죽고 누르하찌 아들이 이제 홍타이지가 청태종인데요. 그 청태종은 이제 인조한테 그 항복을 받아냈던 그 황제 아닙니까? 스스로 이제 황제를 칭하고 나라를 청이라고 바꾼 거죠, 후금에서. 근데 그 누르하찌의 아들은 이제 홍타이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르곤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홍타이즈는 이제 이제 큰 황후의 이제 아들이라면 도르곤은 이제 후궁의 아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홍타이즈는 굉장히 뭐랄까 이 권력력도 좀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 누르하찌가 죽을 때 장례식을 할 때 이제 자기 귀족 회의 같은 게 그네들은 귀족이라 하지 않고 팔기라 그러는데 그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합니다. 누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르하찌가 죽었는데 그 도르곤의 어머니 생모를 순장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이제 어린 도르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자기 생모가 실제로 이제 순장시키면 이제 살려서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이죠. 목을 졸라서 죽여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넣는 건데, 그래서 도르곤은 그때 이제 홍타이지도 이제 아직은 좀 젊으니까 다른 이제 종친들이 결정하는데 이제 찬성했겠죠. 그러나 이제 홍타이지는 도르곤하고 배는 다르지만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고 형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도르곤 입장에서 그래도 다른 종친들에 비하면 이제 홍타이지가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의존을 했는데, 홍타이지가 이제 후기가 태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도르곤은 열심히 종친이긴 하지만 홍타이지의 청태종에 협조를 해서 많은 전공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태종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조한테 항복받을 때 빼놓고는 별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전부 도르곤이 관련을 했습니다. 도르곤이 이제 섭정이거든요. 홍타이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또 저기냐면 홍타이지 어린 아들이 순치제가 후계를 했는데 순치제가 굉장히 어려요. 어리니까 이제 홍타이지 뭡니까 도르곤 삼천벌 되겠죠. 도르곤이 이제 섭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든 일본이든
우리 조선이든 일본이든 또는 명나라든 전부 이제 그 도르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 그 명나라가 망하고 그 베이징에 입성했던 사람도 도르곤이었고, 그래서 저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도 도르곤이었고, 순치제는 명목상의 황제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도르곤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사실은 그 도르곤은 자기 생모가 순장당했던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 홍타이지의 황후고 그 다음에 순치제의 모우가 사실은 도르곤의 원래 또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 그 아주 고약한 사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제 그 도르곤이 홍타이지나 순치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것도 이제 그 자기의 애인이었고, 이 홍타이지나 순치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것도 이제 그 자기의 애인이었고, 현재는 모우인, 그러니까 황제의 모우죠. 그래서 그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치제의 그 어린 순치제를 옹립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순치제의 아들이 이제 유명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부터는 이제 그 강건성세라고 해가지고 강희제, 옹정제, 그 다음에 걸륭제 이 3대가 100년 동안, 그러니까 그야말로 1700년대 100년 동안 청나라의 번성기를 이루었는데요. 강희제가 60여 년 동안 저기를 했어요. 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제위를 한 거죠. 그리고 옹정제는 이제 그만큼은 안 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걸륭제도, 걸륭제는 오죽하면 이제 그 살아서 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 장수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그 강희제의 그 제위 연수를 자기가 그 오버할 수 없다고, 이게 뭡니까, 양이하고 물러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두 사람이 합한 게 뭐 120년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이제 강희제가 시작했고, 1700년대 내내 이제 강희제, 옹정제, 또 걸륭제 이렇게 강건성세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이 그때 아주 그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이 중국은 그 서양제 그 말하자면 이제 무역 그 하겠다고 이 서양의 그 대표단들이 왔을 때도 걸륭제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들한테 살 것은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둘러보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서 받아가거라. 뭐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서양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이제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돼가지고서 뭐 새로운 뭐 이 천이라든가 이런 거, 모직물이라든가 어떤 견직물 같은 것을 보였는데, 중국은 기계화는 안 됐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나무랄 비도 아니고 뭐고 엄청 사람 손으로 다 했지만 뭐 어차피 남는 게 인력이니까 사람 손이니까 뭐 기계에 힘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산했겠죠. 그래서 부러워하진 않은 거죠. 뭐 또 서양에서 구할 건 없다. 우리는 뭐 인도 손인데 만들어 쓰지 뭘 너희한테 구하겠냐 이런 거였죠. 그 루소의 계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떴고 지식인들은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제 또 뭐 보스턴 차사건이라든가 그 영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따로 취급하겠습니다.